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에 들어섰습니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시는 펀드 매니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사상 최고가 가는 걸 보고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가는 거를 이제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최고가를 넘어설 것 같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도 사실 드려서 네.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그 이슈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사실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네네. 뭐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시장을 올릴 만한 사실 이슈를 보면은 이제 실적 부분에서 뭐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안 좋게 좀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 예상 대비해서 이제 매주 사실 어닝 그로스 자체가 개선이 되는 부분을 보면서 좀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점진적으로 좀 하게 지지난주 말서부터 좀 하고는 있었고요. 네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좀 계속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또 뭐 에이펙 그 회담이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중국이 먼저 좀 마카오에서 하자. 네네. 미국은 뭐 마카오를 뭐 억셉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정대로 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내보이는 양국 간의 의지가 네. 시장에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부터 다시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제 가지 못했던 길을 사실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가는 이유를 사실 알아야 나중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뭐 비중을 줄이고 좀 방어적으로 자세를 좀 취할 수 있을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를 보는 게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매크로 지표를 보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동성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주식과 채권의 자금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자산들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주식에 들어오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그레인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굉장히 좋게 보죠. 그렇죠. 네. 호황기 때 이제 그게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거를 이제 리버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위험 회피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이 리버스 로테이션의 현상이 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주식에서 채권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올해 들어와서 내내 사실 있었고, 물론 이제 9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10월 달까지 넘어오기 전에는 주식의 자금 유입이 좀 일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렇지만 좀 이내 다시 좀 하락을 해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저 그래프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다가 이제 MMF,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 펀드의 그래프까지 같이 더해 보면은 네. 위험 자산에서 좀 안전 자산과 그다음에 현금으로 가는 흐름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네. 위험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유동성 측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해 왔었고, 지금도 이제 그 상황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동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금리 부분을 보면 지금 네네. 금리의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차이를 사실 보면은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버블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계기가 이제 계속 되었었죠. 네네. 차트에서 보시듯이 지금 2098년도 이제 2월 달에 금리 역전이 한번 있은 이후에 이제 버블이 있었고, IT 버블을 만들었고, 네. 이제 그 뒤에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분기 초에 금리 역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고, 우리가 침체기를 사실 맞이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제 3개월물과 10년물짜리가 이미 3월 달에 그렇죠. 역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2년물과 이제 10년물이 이제 역전이 좀 되면서 네. 이제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왔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저 금리 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명확한 지금 버블인 셈인 거죠. 네.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스프레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주식시장이 지금 막 상승을 하고 있고,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거는 지금 전형적인 버블의 패턴을 밟아가는 그런 네, 현상이고요. 네. 저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매크로 지표는 사실 우리가 이 매크로 지표를 봄으로 인해서 언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합리적인 근거를 네네. 찾을 수 있는 네. 측면이고요. 이제 매크로 지표를 사실 볼 때에는 사실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미국의 소비이기 때문에 네네. 이 소비부터 사실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를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 지표, 네. 이제 소비의 만큼 그러니까 소비가 견조한 만큼 아니면 소비가 어려운 만큼 생산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다음에는 사실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지표, 그러니까 재고가 얼마큼 빠지는지. 네. 그리고 만약 물건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얼마큼 물건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 그럼 이러한 생산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18년도 사실 이제 4분기 때에 어떻게 보면 저기 중간에 보시면은 미국 소비라고 돼 있는 주황색 선이 2018년도 4분기 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황색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걸? 네, 두 번째 선입니다. 네네. 위에서 두 번째 선을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미국 소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두 칸 정도 왼쪽을 보시면은 네네. 하락하는 모습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저게 2018년도 4분기입니다. 4분기 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네. 리세션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비 심리와 거의 일치하네요. 네, 그래서 이내 근데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뭐 다시 상승을 한 거는 아니지만은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저 와중에 사실 이제 올해 8월달에 글로벌 PMI가 살짝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PMI는 아래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녹색 선을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기가 이제 좀 살짝 돌아서는 부분이 있어서 아 경기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고 맨 위에 있는 이제 미국 재고가 네.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기대감을 사실 반영을 해줬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쯤 되면은 아 이제 경기가 올라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뭐 저기 지금 보시면 리치몬드 연준 기업 지수라고 제가 돼 있지만은 네. 필라델피아에서도 나오고 다른 연준에서도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기업 투자 지표가 계속 하락세 사실였고요. 네네. 물론 지금은 돌아서고 있는 곳들도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완벽한 투자 지표가 지금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 어떻게 보면은 턴어라운드가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들이 했었습니다. 글로벌 PMI의 턴어라운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야 이제 생산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내년의 소비와도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난주 때 사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달라졌던 부분은 중국의 PMI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차이신 PMI는 사실 이제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걸로 국영 PMI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민간의 상황을 조금 더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중국 PMI가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 PMI 지표가 좀 상승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투자 지표도 조금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다음으로는 저 FOMC에서 좀 못을 박은 얘기를 네네. 했죠. 네. 금리를 내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경기가 괜찮다라고 네. 사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크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보면 이제 그 금리나 아니면 유동성은 그렇게 썩 좋은 측면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매크로 지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보인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제 약간 그 지금까지 좀 보수적으로 보시던 것과는 조금은 그 달라 보이는데 네네네. 어떤 그 이렇게 결정적으로 바뀌기는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뷰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바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이제 보다는 네네. 이제 단기적인 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리버스 로테이션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버블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지만 네. 이제 적어도 이제 단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친 부분이 이제 중국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PMI가 개선이 되는 부분은 이 중국 PMI가 개선이 되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은 미국의 소비가 좀 영향을 많이 그렇겠죠. 미친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 네. 이제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일단은 네.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좀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이 네. 이 단기적인 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12월 달에 이제 관세가 이제 연기가 될 수 있고 또 네네. 유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국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PMI를 좀 되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점을 좀 이제 달리 볼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단기적인 뷰와 이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투자를 하실 분, 네네. 그다음에 지금서부터 이제 내년 전반에 다 이제 투자를 하실 분과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네. 전략을 좀 구분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의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소비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핸드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네네. 그다음에 중국 주식까지 조금 좀 전반적으로 분할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있고. 보시는 분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진국 주식에 대한 전반에 대한 투자를 좀 가능하실 것 같고 네. 이제 거기에다가 저는 상장 인프라 주식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파 자산 초과 수익 자산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과 상관관계가 좀 낮고요. 네. 그리고 좀 추후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은 이 주식은 사실 이 상장 인프라라는 요 섹터는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네네. 뭐 전기, 발전소, 그다음에 도로, 항만이기 때문에 네네. 경기가 조금 꺾이더라도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제 아람코가 상장할 만큼 지금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이제 12월 달 오펙에서도 그러니까요. 지금 감산 의지를 좀 내보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유가는 한동안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국이 정부가 이제 정책을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예정인데 사회 간접 투자에 대한 정책은 계속 가져갈 생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라가르드 총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상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내년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선진국 주식 전반과 그다음에 상장 인프라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을게요.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의 전략을 좀 세워주시긴 하셨는데 유동성이나 뭐 금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버블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빠져나오는 시점은 좀 뭐 어떤 지표를 보면서 알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빠져나온 지표를 찾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PMI 지표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네네. 이게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언제 꺾일지 사실 모르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저도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지표지만은 하이힐드 인덱스, 이제 글로벌 하이힐드 인덱스가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투자를 좀 주의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반등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중국 시장이 좀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주가가 꺾이는 부분이 아니라 중국의 매크로가 좀 꺾이면서 지금 현재 수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판단이 들면 전반적인 위험 자산은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